서울 인사동의 좁은 골목 끝낡은 간판 아래 민우 면옥이라는 짜장면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 소녀 지연은 아버지 민우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30년이 넘은 목재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 갈라진 벽, 그리고 짜장면 육수의 진한 향기가 스며든 공간. 이곳은 지연과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가게는 어머니의 병원비로 생긴 빚에 짓눌려 있었다.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민우와 지연은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다. 지연은 매일 아침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1시간을 걸어서 경북고등학교까지 갔다. 그녀의 교복은 3년째 입느라 빛이 바랬고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로 붙여놓은 상태였다. 다녀올게요. 지연은 잠든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골목은 쌀쌀했고 낡은 가방끈은 무거운 교과서 때문에 어깨에 파고들었다. 학교에 도착하면 그녀는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사는 학생들을 보았다.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는 남학생들, 고급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모두 지연과는 정반대였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와, 이 냄새 뭐야? 지연이 오니까 또 이상한 냄새가 나. 은지였다. 17세답지 않게 완벽한 화장을 한 은지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늘 최신 유행을 쫓으며 자신과 다른 일을 멸시했다. 정말 짜장면 냄새가 교복에 배었나 봐. 역겹네. 은지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킥킥 웃었다. 지연은 어제 저녁 가게 일을 돕다 교복에 밴 냄새를 알았다. 아무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정성과 노력의 증거였지만 학생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지연이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 은지가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지연이 도시락 오늘 좀 특별하네. 그러더니 일부러 팔꿈치로 도시락을 건드렸다. 쨍그랑 도시락이 교실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준비한 밥과 짜장면. 고기 조각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폭소가 터졌다. 아, 진짜 미안. 완전 실수였어. 은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다. 가난한의 도시락은 냄새부터 다르네. 학생들의 잔인한 말이 지연의 귀를 찔렀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정성이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밥알을 하나씩 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야, 지연. 저거 다시 먹으려고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걸. 은지의 말이 이어졌다. 가난한 애는 다르네. 우리랑 상상도 못해. 방과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지연 앞에 은지와 그 친구 셋이 문을 막고 들어왔다. 야, 지연.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 집 망한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사채업자가 너희 가게에 돈 받으러 온다던데. 사실이지. 은지가 지연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더니 낡은 지갑을 꺼냈다. 이게 뭐야? 고작 500원 이걸로 뭘 사려고. 은지는 동전을 바닥에 던졌다. 500원이 화장실 바닥을 굴렸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 우리랑 어울릴 생각 하지 마. 셋이 나간 뒤 지연은 홀로 동전을 주었다. 500원은 점심도 굶고 버스비를 아껴 모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가난한 게 죄야. 하지만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연아, 힘들어도 남을 미워하면 안 돼. 따뜻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재산이야. 착하게 살면 언젠가 돌아온단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교실로 돌아갔다. 창밖을 보며 어머니와의 약속을 되새겼다.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다. 단골 할아버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대학생 커플, 모두 민호가 정성껏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소중한 장소였다. 사장님 오늘도 면발이 최고예요. 역시 여기만큼 맛있는 짜장면집은 없어요. 손님의 칭찬에 민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 30년간 이어온 장인의 자부심이 그 순간 빛났다. 지연도 함께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호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아빠는 한심해. 엄마한테 약속했는데 이 가게를 지키고 너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잘 돌보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 생생히 떠올랐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엄마가 말씀하셨죠. 남에게 착하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저도 믿어요. 창밖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일기예보는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거라 경고했다. 지연은 낡은 우산을 보며 내일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몰랐다.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밤이 깊어지며 골목은 고요에 잠겼다. 민호 면옥에 작은 불빛만 외롭게 빛났다. 지연은 내일도 학교에서 버텨야 할 하루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착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보물이란다, 지연아. 서울을 덮친 태풍은 것에 애몰아쳤다. 지연은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 던중이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대 옷폈고 바람은 골목 이간판을 흔대 울며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낡은 우산은 이마에 예지 어서 빗물 이새어들었다. 지연은 젖은 요복을 입고 으락 물고 걸었다. 학교에서 은지와 그 친구들의 애고애롭힘을 당한 후라 마음은 앤 무거웠다. 점심도 굶고 배고픔 과피로 가뭄을 짓눌 얻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가 준비한 따뜻한 짜장면이 있을 거라 는 생각만으로 버텼다. 인사동 의좁은 골목은 물에자 애매히 껴있었다. 가로등은 깜빡이며 어둠, 옥에서 폭우 만무 섭게 쏟아져 애쓰다 지연은 우산을 꽉 잡았지만 앤느 바람이 우산을 뒤집으며 부서뜨렸다. 결국 그녀는 우산을 접고 옷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 열구를 때려 애쓰고 교복은 금세 흠뻑 젖어 애쓰다. 젖은 머리카락이 눈앞을 가려 옷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지친 얼굴, LG 와각에 입이 문서가 떠올라. 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가난한 걔네 탓인가? 그런 생각이 그녀를 고엘 옷폈다. 하지만 어머니 이 목소리가 마음에 울다 잡았다. 지연아, 어려워 도남을 도우면 내 마유 믿어 강해진단다. 그 말이 그녀 이 발걸음을 짜 애촉했다. 골목을 피진하던 중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서 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70대쯤 보이는 할머니였디. 아, 낡은 회색 옷을 입은 할멈. 이는 의식을 잃은 채 비에 젖어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 살띠. 아, 지연은 멈칫했다. 할머니의 모습은 노숙자철에 옴보였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가게들은 문이 닫혔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지연의 심장이 쾅쾅 뛰어 오다. 도와야 할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학교에서 이조롱 가난한 삶, 빚에 짓눌린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 삶도 이렇게 힘든데 왜 남을 도와야 하지? 그런 생각이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연아, 누군가 곤란할 때 도와주는
애진짜 사람다운 일이야.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망설임은 사라졌다. 그녀는 할머니 곁에 무릎 을꿇고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지연은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핸드폰 신호가 약했고 이포 구속에서 구급차가 언제올지 알 수 없었다. 가까운 서울대학교 병원 은 1km 떨어져 있어. SD야, 지연은 결심했다. 직접 할머니를 데려가야게 애쓰다고 그녀는 할머니를 등게어 벗다.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할머, 네 몸은 17세, 소녀 이간 얄프, 넉개에 큰 부담이었다.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 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할머니, 제가 꼭 병원에 데려갈게. 그녀는 비바람 속을 뚫고 뛰기 시작했다. 비스무른 눈을 가렸고 바람은 몸을 밀어냈다. 진흙탕길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무릎과 팔꿈치는 넘어짐, 역을 켜피가 났다. 차가운 비 갓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연의 숨은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 스디야, 할머니의 천이 점점 차가워져 이능계 등으로 느껴졌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 다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애쓰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이 우산을 쓰고 할머니를 힐끗 보더 네 고개를 저었다. 또 노숙자인가? 요즘 너무 많네. 그는 전화도 걸지 않고 희지나갔다. 이어 젊은 커플이 나타났다. 여성이 할머니를 보고 얼굴 을찌푸렸다. 저 사람과 괜찮을까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남성이 대답했다. 노숙자 같네.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가자. 그들은 할머니를 외면하. 며 지나갔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 얻다. 지연 의학교 친구들, 은지의 친구 소연과 몇몇 학생들이 비닐 우산을 쓰고 다가왔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할머니 같은데 그들은 잠시 멈춰 할머니를 보았다. 하지만 곧서로 속삭였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른들도 그냥 가는데. 맞아. 괜히 끼어들었다. 문제도 애면 어떡해. 부모님한테 연락 갈지도 몰라. 그들은 할머니를 피해 큰 돌을 피하듯 빠르게 지나갔듯. 지연은 그 광경을. 직해 오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네. 운할머니를 무시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그 양진학 알 수 있었다는 생각에서를 믿기쳤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선택했다. 할머니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 애쓰다. 지연은 다시 힘을 내어 달려. 애쓰다. 할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녀는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이 공포와 싸웠다. 학교에서 유조롱 가난한 삶의 무게, 아버지의 고통 모든 게 그녀를 주저앉히리 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말에 울떠올렸다. 착한 마음 인어를 강하게 만들어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에 울버리고 결단을 내렸다. 이 할머니를 구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위어넘었다. 물에 잠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무너질 듯한 가로 등가래를 엘진하며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뛰었. 애쓰다야 할머니를 업은 채 언덕을 오르는 건지 옷 같았다. 바람은 그녀를 계속 밀어냈고 비는 몸을 얼렸다. 지연 이 무릎은 피로 얼룩져 애쓰고 팔은 할머니 이무게로 저렸. 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 애쓰다 병원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려왔다. 할머니, 조금만 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띠띠 위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서울대학교 병원 니은급실 문이 보였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문으로 달려갔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와 언니를 급실로 옮겼듯. 간호사가 지연을 보고 놀람표 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이포 구속에서 할머니를 업히고 왔어. 지연은 지쳐 이제 주저앉았. 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거칠었다. 교복 은물에 젖어 차갑게 몸에 알라붙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오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 아따, 의사 가다가 와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야. 이 학생이 할머니 위생명 을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 눈에 서 눈물이 흘렀. 다 고통 이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빼, 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아이 말이 맞았세. 움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도우면 그 마음이자 인에게도 힘이 된다는 걸 간호사 가지연의 상처를 칠 요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지연은 할머니 가무사하기를 기도하며 응급실 의자에 앉아 이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 이무에 옷을 불러올지 몰랐다. 그 밤이 결단 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결단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LJ, 지연은 그저 할머니가 살아나 길 바랐다. 그녀의 마음은 폭우처럼 묵 없고도 맑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아 씀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녀에게 애로운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지연은 학교를 끝내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매일 방과 후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네가 정말 나를 구해준 거구나.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할머니의 손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평범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연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아가씨,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도와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는데.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람다운 일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든.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착한 것도 당연해.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 산다고 특별한 가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며칠을 지켜보니 할머니는 뭔가 달랐다. 말투가 품이 있고 사용하는 단어가 보통이 아니었다. 병원비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언젠가 내 은혜를 꼭 갚을 날이 올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런 걱정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내 같은 아이는 정말 드물어. 할머니는 절대 잊지 않을게. 할머니와 헤어진 후 지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급히 달려가 보니 사채업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야 민호, 언제까지 돈을 안 갚을 거야. 덩치 큰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지연은 문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하지만 업자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깨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이 낡은 냄비는 뭐야?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업자가 어머니의 유품인 냄비를 던졌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돈 없으면 디게나 넘겨. 아니면 딸이라도 담보로 잡을까.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다. 그만해요. 아빠한테 그러지 마요. 업자 하나가 지연을 밀쳤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다.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민호가 소리쳤다. 좋아. 내일까지 1,000만 원 좀 준비해. 못하면 디게랑 딸 다 가져갈 테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두세요. 할머니였다. 평범한 옷차림이지만 당당한 자세로 업자들을 마주했다. 내가 모든 빚을 갚아줄게. 업자들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다. 할멈이 돈이라도 있어 1,000만 원이 장난이야. 지연은 걱정되어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업자가 지연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할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다. 이어 경찰까지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업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졌다. 뭐야, 이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경찰이 업자들을 끌고 나간 후 정장 남자들이 민호와 지연 앞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민호 씨 댁은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전통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게다가 가게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자금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빚까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다. 지연아, 할머니가 약속했지. 내 은혜를 갚을 거라고. 지연과 민호는 꿈을 꾸는 듯했다. 할머니가 김영자, 한국 최대 건설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밤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영자는 지연의 상처를 보며 말했다. 비 문제는 물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며칠 후 지연의 행동과 영자의 정체가 학교에 퍼졌다.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은지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지연이 구한 할머니가 그 유명한 김영자 회장이라고. 그래서 빚까지 다 갚아줬대. 학생들은 놀라움보다는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 찼다. 지연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운이 좋았네. 은지가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 속인 거야. 가난한 애가 무슨 수로 소연이 동조했다. 가난한 애들은 뭐든 할 수 있지. 그냥 우연히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다니 불공평해. 교실 분위기는 지연에 대한 조롱에서 노골적인 질투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지연의 지원을 부당하다 여겼다. 우리도 길에서 할머니 보면 도울 수 있어. 왜 지연만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냐. 심지어 일부 학부모까지 나섰다. 학교에 전화해 다른 학생과의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아이들도 선행을 하는데 왜 지연만 그런 혜택을 받나요? 선생님들도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담임 선생이 지연을 불러 말했다. 지연아, 최근 내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점심시간 지연이 혼자 앉아있을 때 소연이 다가왔다. 괜찮아. 너 아무 무죄 없어. 그 밤 폭우 속에서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달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소연의 말에 지연은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곧 은지 일당이 다가왔다. 야, 소연아, 너도 지연 편드는 거야. 편든다기보다 사실을 말하는 거지. 소연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들 정말 지나쳐. 지연이 뭘 잘못했다고 그 밤 같은 상황에 너희가 정말 지연처럼 할머니를 구했을 것 같아. 교실이 조용해졌다. 폭우가 쏟아지고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까지 업고 가야 하는 상황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그랬을까? 누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위험하잖아. 위험했으니까 아무도 안 한 거지. 그 밤 많은 사람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어. 하지만 지연만 달랐어. 지연은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구한 거야.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니 그래도 불공평해. 우리도 선행하는데. 소연이 웃었다. 너희가 언제 누굴 도왔어? 교실에서 지연을 괴롭히는 게 선행이야. 교실이 더 조용해졌다. 소연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진짜 공평성을 원하면 먼저 지연에게 사과부터 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소연은 지연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지연아,
너 정말 자랑스러운 일 한 거야. 아무도 네가 한 걸 폄하할 자격 없어. 그 순간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연의 말에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은지는 SNS에 지연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다른 학생들도 댓글을 달았다. 나도 그래. 뭔가 이상해. 정말 우연일까 계획된 것 같아. 지연은 선한 행동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줄 몰랐다. 왜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할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영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교장실에서 긴급 전교생 집회가 소집되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수군거렸다. 갑자기 집회는 왜 지연 때문인가? 무대에 오른 영자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했다. 지연이가 옆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김영자 한국 최대 건설그룹 회장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어요. 여러분,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자는 그 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주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때 지연만이 나를 구했어요. 그녀는 병원 CCTV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연이 자신을 업고 폭우 속을 달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그 광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실감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연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런데 최근 지연이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신의 선행이 의심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고. 은지와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학생 여러분, 선행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지연은 그 밤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나를 구했어요.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영자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뜻하게 말했다. 나는 지연의 그런 마음에 감동해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입니다. 이어 영자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오늘부터 이 학교의 전액 장학 제도를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거예요.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단 이 장학금은 성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선행만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은지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해 눈이 멀어서. 괜찮아, 은지야. 아니, 괜찮지 않아.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폄하하고 의심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은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지연에게 사과했다. 영자의 증언과 영상을 본 후 그들은 지연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더니 갑자기 포옹했다. 지연아, 네가 정말 우리 집을 구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가 오셨을 때의 그 장면을 떠올렸다. 업자들이 난동 부리던 가게에 갑자기 등장한 할머니,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경찰과 직원들. 모든 게 꿈 같았다. 민호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착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보답을 가져올 줄이야.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말씀대로 됐어요. 착함은 언젠가 돌아오네요. 학교에서는 변화가 이어졌다. 은지와 친구들은 더 이상 지연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지연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고 학생회에서는 선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영자의 장학 제도가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작은 착한 일을 실천하려 했다. 예를 들어 교실 청소를 도맡거나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거나. 지연은 그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의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영자는 가끔 가게에 들러 지연을 보며 말했다. 지연아, 착한 마음은 항상 지켜야 해. 그게 너의 힘이야. 할머니 감사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게요. 변화는 계속되었다. 학교는 더 따뜻한 곳이 되었고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영자의 도움으로 가게도 새로워졌고 가족은 행복을 찾았다. 모든 게 그 밤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지연은 그걸 깨달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1년이 지났다. 민호면옥은 이제 인사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정부와 김영자 회장의 지원으로 가게는 새 단장을 했다. 낡은 목자의 건물은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유리창은 맑게 빛났고 간판은 새로운 문자로 쓰인 민호면옥이라는 글씨가 따뜻하게 빛났다. 내부는 여전히 짜장면 육수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향기는 추억과 희망을 상징했다. 가게는 전통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과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지연은 이제 18살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에서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은지와 그 친구들은 지연을 존중했고 소연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심지어 은지는 진심으로 지연과 친구가 되었다. 처음에는 질투와 오해로 지연을 괴롭혔지만 영자의 방문과 그녀의 이야기가 은지의 마음을 바꿨다. 은지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너 때문에 나도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 너는 정말 대단해. 이제 우리 진짜 친구 하자. 지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은지야, 나도 고마워. 이제 다 같이 잘 지내자.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영자가 만든 장학제도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성적이 아니라 선행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장학금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은 친절을 실천하게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학교 근처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른 학생은 동네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주었다. 지연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학교 전체를 바꾼 것이다. 민호면옥은 이제 단순한 짜장면 가게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음식뿐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다. 단골 할아버지는 말했다. 지연아, 내 아빠 짜장면은 서울에서 제일이야. 하지만 여기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건 사람의 마음이야. 지연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그건 아빠와 제가 함께 만든 거예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민호는 이제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다. 빚은 모두 갚았고 가게는 번창했다. 그는 지연을 보며 말했다. 지연아, 네가 우리 집을 구했어. 내 엄마가 진짜 기뻐할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 말씀대로였어요. 착한 마음은 정말 가장 큰 보물이에요. 영자는 종종 가게에 들렀다. 그녀는 항상 품위 있는 모습으로 지연을 만나러 왔다. 지연아, 내가 말했지. 착한 마음은 꼭 보답받는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계속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할게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다, 지연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가족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에서도 지연은 이제 리더였다. 그녀는 학생회에서 선행 캠페인을 주도했다. 예를 들어 겨울이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기획했고, 여름이면 가게 앞에서 무료 얼음물을 나눠주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인사동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은 지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가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봄날 지연은 가게 앞에서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분홍빛 꽃잎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다. 지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착한 마음은 그저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녀는 그 밤 폭우 속에서 영자를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용기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바꿨다. 지연은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일을 도우며 살겠다고. 영자가 보여준 큰 은혜를 이제 자신이 다른 이에게 전하겠다고. 민호 면옥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고, 기자는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 양,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를 도우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제일 큰 힘이 된다고요. 기자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의 꿈은 뭐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저는 이 마음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취재가 방송된 후 민호 면옥은 더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가게는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이제 학교에서도 가게에서도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길 바랐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리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선행 캠페인이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지연의 영감으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이런 활동은 인사동을 넘어서 서울 전체로 퍼졌다. 지연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생각했다. 내 작은 행동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영자는 지연의 활동을 지켜보며 말했다. 지연아, 너는 이제 단지 소녀가 아니야. 넌 희망의 상징이야. 네가 하는 일은 계속 퍼져갈 거야.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영자의 지원이 단지 돈이나 가게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꿈꿨다.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더 많은 일을 도우며 살고 싶었다. 민호는 딸의 성장을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지연아, 네가 이렇게 잘하다니.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네 엄마도 웃고 있을 거야. 지연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가게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장소였다. 매일 저녁 손님들은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지연과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다. 어떤 손님은 말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연 양, 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돼요. 지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저도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녀는 가게 문을 열며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맞았다. 그들 중에는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은지도 가게에서 지연을 돕기 시작했다. 은지는 말했다. 지연아, 너 때문에 나도 바뀌었어.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 지연은 그 말에 기뻤다.
은지야, 우리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보자. 봄바람이 인사동 골목을 스쳤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가게 앞을 수놓았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 밤의 용기에서 시작됐어.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 저 계속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이 마음을 모두에게 전할게요. 지연은 이제 알았다. 착한 마음은 단지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그녀는 그 힘을 믿으며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 민호 묘록은 계속 빛났고 지연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녀는 단지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친절의 증거였다. 지연은 앞으로도 그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를 더 멋진 미래로 이끌었다.